저는 미국 LA에서 살고 있는 알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연히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었기에 저는 꼭 제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저는 흑인이고 다른 흑인들과는 달리 저희 가족은 LA에서도 백인과 동양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제가 원하는 진로를 찾길 바라셨거든요. 물론 아빠의 이러한 결정은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미국에서 흑인의 삶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은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분명 손님이 하나도 없는 식당임에도 흑인인 제가 들어오면 예약이 다 찼다는 거짓말을 하며 입장을 거부한다든지 자리도 많은데 일부러 냄새나는 화장실 옆자리에 배정해준다든지 하는 일 등은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제 피부색을 확인한 택시기사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저를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부러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갑자기 조수석에 자신의 짐을 올려놓고 뒷자리에만 타게끔 하는 등 흑인인 저를 못마땅해 하곤 합니다. 이렇듯 항의를 하기도 애매한 보일 듯 안 보이는 인종차별은 미국 전역에 만연해 있죠. 하지만 그중 최악은 단연 동양인들이었는데요. 거기서도 한국인들의 차별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죠. 백인들은 그래도 눈치라도 보며 은근슬쩍 차별적인 행동을 했지만 한국인들은 저를 대놓고 무시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사는 곳에는 동양인들도 꽤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A에는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죠.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한식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한식당에도 자주 들르곤 하는데요. 그런데 한식당에는 유독 불친절하고 무례한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은 제 피부색을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응대하고 메뉴판을 던지듯 내려놓는 경우도 다반사죠. 그리고 앉은 지 5분도 안 되었는데 나가라고 눈치를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백인 친구들과 함께 왔을 때는 깍듯하더니 저만 오면 유독 무례하게 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식당을 중국인이 운영하지는 않을 테니 한국인은 흑인을 참 많이도 싫어하는 듯 싶었습니다. 또한 길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보며 더럽다는 듯 코를 막거나 그들만의 시끄러운 언어를 주고받으며 저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는 사람들은 전부 동양인이었거든요. 한 번은 동양인과 어깨를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는 불쾌하다는 듯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을 저와 닿은 어깨에 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한글이 적혀있는 옷을 입었거나 목소리가 크고 시끄러웠습니다. 이건 한식당의 차별적인 한국인 직원들과 똑같은 특징이었기에 저는 한국인들을 차별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렇게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는 건 한국인밖에 없었기에 저는 이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에서 차별을 당했는데요. 제가 배정받은 좌석은 다락방 같은 낡은 공간이었고 그곳에는 흑인과 동양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백인들은 전망 좋은 곳으로 배정받아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는 체념한 채 빨리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했으나 어떤 동양인 한 명이 맹렬하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왜 분위기 좋은 곳은 백인들만 있게 하고 우리는 이런 곰팡이가 가득한 곳에 모아놓냐며 따졌죠. 그리고 그의 논리적인 주장에 그렇게나 거만 떨던 직원들은 반박도 못한 채 부랴부랴 그에게 사과를 하고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저는 그동안 차별을 당하면서도 항해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그 동양인은 혼자서도 할 말을 다 하다니 그의 자신감에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그가 항의해준 덕분에 저는 음식이 이렇게나 빨리 나오는 것임을 처음 알게 되었죠. 음식이 평소보다 2배는 빨리 나왔거든요. 그렇게 새로 배정받은 자리에서 저는 그의 옆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그에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그의 대답에 갑자기 한국인들에게 당했던 트라우마가 떠올랐죠. 그러자 그는 제 어두워진 표정을 읽었는지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고 그는 진지한 얼굴로 듣더니 그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일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한국인은 한글로 적혀있는 옷을 입지도 않을 뿐더러 목소리가 크지도 않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보여주겠다며 한국어를 구사했는데 확실히 제가 들었던 언어는 그가 구사한 언어보다 훨씬 시끄럽고 경박했습니다. 이 한국인은 제가 간 한식당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일 거라며 구글에 검색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라고 말해줬죠. 실제로 제가 갔던 한식당을 검색해보니 이곳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엉터리 한식당이라는 후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인은 절대로 악의적인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며 외국인이 어색하고 두려워서 도망갈 수는 있어도 상처를 주기 위해 악의적인 언행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과연 인종차별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있긴 할까요? 저는 유럽과 아프리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유럽은 미국보다도 인종차별이 심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조차 제가 외국인인 것을 한눈에 알고 제게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제 나라로 돌아가라며 상처를 줬죠. 하지만 뭔가 이 한국인이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았기에 저는 호기심에 한국을 한번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고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기로 했죠. 아무래도 한국은 처음이다 보니 한국 버스의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조금은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제가 실수라도 한다면 흑인은 역시 바보라며 모두가 저를 비웃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숙지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저보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는 당연히 이 남자가 제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면 제가 청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흑인인 제게 먼저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물론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남성은 교통카드 구매부터 해서 제가 탈 버스까지 전부 소개해주더니 좋은 여행 되라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떠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게 이 정도의 친절을 베풀어주다니 정말 한국은 뭔가 달라도 한참은 다르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제가 예약했던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예약한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국도 역시 흑인을 차별하는구나 싶어서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예약했던 방이 아니었거든요. 숙소 주인은 제게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의 방을 내주더군요. 아무래도 제 이름은 누가 봐도 흑인이다 보니 그는 저를 차별하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온 듯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일부러 난장판인 방을 배정받거나 혹은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의 방을 배정받고 나중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차별을 겪은 적이 꽤나 많거든요. 한국도 똑같이 저를 차별하다니 저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망은 곧 울분으로 바뀌어 숙소 주인에게 항의까지 하게 되었죠. 이건 제가 예약한 방이 아니잖아요. 제게 추가 요금을 받아내실 건가요? 그러자 숙소 주인은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제게 충격적인 답변을 해주더군요. 아, 평일이라 숙소에 자리가 많이 남아서요. 그래서 손님의 편의를 위해 객실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준 거예요. 추가 요금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제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거든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피부색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싶었죠.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따뜻한 친절에 어리둥절해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저를 어색해하는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물어보려고 하자 영어를 못한다고 말하며 도망가는 한국인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더군요. 이들은 제가 궁금해도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았고 힐끔힐끔 곁눈질로 보며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해줬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탔을 때도 제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기꺼이 제 옆자리를 채워줬죠. 한국인들은 제 피부색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마치 조금 특별한 한국인쯤으로 생각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무심한 듯 하면서도 오히려 저를 챙겨줬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전통시장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게 있어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알아볼 때 한국의 장년층들은 외국인이 익숙지 않고 젊은 세대만큼의 영어를 구사할 수는 없어서 다소 오해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정보를 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입장겁을 하면 미국에서 진절머리가 날 만큼 많이 겪어봤기에 호기롭게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주인 할머니와의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들게 음식을 주문해야 했지만 할머니는 제게 연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길래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내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탈리아에 방문했을 때 주문하지도 않은 식전빵을 먹었다가 비싼 돈을 지불해야만 했던 적이 있기에 제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음식들이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웠고 그냥 할머니께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집어먹었죠. 그렇게 메인 음식까지 전부 나왔을 때 갑자기 할머니가 막걸리라는 한국의 전통술까지 가져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쯤 되자 할머니가 제게 너무 많은 돈을 원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으나 그래도 저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따뜻한 눈길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저는 추가 메뉴와 막걸리까지 먹었음에도 할머니는 그저 메뉴 한 개의 가격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몰라서 할머니께 여쭤보고 싶었지만 저희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드리려고 지갑에서 돈을 꺼냈는데 할머니는 그저 서비스라는 말만 외치실 뿐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 서비스는 무료 음식을 뜻하고 할머니는 외국인인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먹자 막걸리를 무료로 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메인 메뉴를 주문하면 푸짐한 반찬이 제공되는 게 한국식 스타일인 듯 했죠. 제가 그동안 미국에서 먹었던 중국식 한식은 완전히 엉터리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주인 할머니께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할머니께 감사의 고개를 숙이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제가 흑인이라고 차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국민보다 훨씬 더 잘 대접해줬고 늘 친절하고 따뜻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간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오해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고 미국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제 가족들을 전부 한국으로 데려와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호의를 받았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